네, 안녕하세요. 권희원입니다. 오늘은 주가가 매우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코스피 코스닥도 뭐 마이너스 1.5%뭐 빠졌긴 했지만 그것보다도 배터리 섹터가 좋지 않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지금 양극재 업체들이, 제가 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양극재 업체들이 뭐 거의 최악의 하루를 보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 LNF 같은 경우는 뭐 마이너스 6% 정도 되는 것 같고,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8%, 9%뭐 이 정도. 그다음에 오늘 좋은 소식을 발표를 했던, 뭐 기존에 아무리 뭐 나왔던 뉴스긴 하지만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뭐 7% 이렇게 가까이, 뭐 코스모 신소재도 마찬가지 내렸고요. 이렇게 지금 거의 최악의 하루를 보낸 것 같은데, 그 원인과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해서 제 나름의 생각을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원래 이 구독자를 우연히 봤는데 아무래도 계속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같이 이제 최악의 하루니까 처음으로 오늘 빠졌더라고요, 구독자분들이.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많이 이탈을 하신 분들이 실제 매도를 하시고 나가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와 별개로 일단은 사실 큰 이슈긴 합니다. 저도 여태까지 양극재를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뭐 불확실성에 빠진 적이 별로 없는데, 한번 그 원인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니켈 같은 경우 어저께 뭐 30% 하다가 지금 저녁에까지 해서 지금 뭐 67%까지 올랐죠. 이제 기존에도 뭐 계속 오르는 것은 있었는데 어제는 하루 만에 67%였는데, 그 원인이 러시아에서 지금 원유 뭐 이렇게 금수 조치를 한다고 해서 이런 원유뿐만이 아니라 모든 원자재까지도 다 수출을 금지할 거다라는 그런 내부 법안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거의 점입가경으로 빠지고 있는데, 그래서 양극재가 폭락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런 4개 업체들 중심으로 한번 보면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참고적으로 그 급등한 게 니켈인데, 니켈이 리튬도 많이 올랐고 니켈이 지금 이것도 몇 배 올랐잖아요. 거기에다가 하루 만에 또 오늘 70%나 오른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일부는 악영향이고 일부는 또 좋은 부분도 있고 한데, 결국은 조금 이제 안 좋은 그 결론이 나오기는 하는데, 한번 그 대응 방안도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이 참고적으로 니켈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은, 니켈은 황화강하고 산화강이라는 그렇게 나눠져 있고, 이게 클래스 1 니켈, 클래스 2 니켈, 배터리 양극재 이렇게 나오는데, 쉽게 말해서 황화강은 고급 니켈이라고 보면 돼요. 순도가 높은 건식 제련을 통해서 클래스 1 니켈을 만들고, 여기에서 주로 배터리 양극재를 만들고 있고요. 이 산화화강은 쉽게 말해서 조금 질 떨어지는 순도가 99% 이하인 클래스 2 니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뭐 주로 스테인리스 스틸, 뭐 합금 이런 재질로 쓰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보면, 클래스 1 니켈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좋은 완전 고순도 니켈. 그래서 스테인리스 강이나 합금, 주조, 2차 전지가 원래는 별로 없었는데 이 비중이 한 20% 정도로 많이 늘었다고 이렇게 하고요. 클래스 2 니켈은 뭐 거의 뭐 이 스테인리스 강, 뭐 이런 스틸 이런 쪽으로만 좀 순도가 낮은 것들은 가격 경쟁력이 아무래도 좀 있기 때문에 클래스 2 쪽에 산업용 합금 이런 방식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금속의 순도가 높을수록 클래스 1 니켈이 정량 공정이 추가되어서 제조 비용이 증가하고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 클래스 2가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래서 결론은 클래스 1은 좀 비싸고 클래스 2는 좀 뭐 스테인리스처럼 수요 많은 이런 가격 경쟁력이 있는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참고로 자원량 같은 경우는 황화강이 더 좋은 게 더 적어요. 클래스 1 니켈 쪽이. 그리고 클래스 2 니켈이 산화강이 더 묻혀있는 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생산량은 더 비싼 황화강이 좀 더 많게 당연히 되어 있고요. 네, 이 부분은 뭐 이렇게 간단히 여기서 말씀 한번 먼저 드렸고, 여기서 왜 이게 이슈가 되냐면, 지금 니켈 가격이 지금 60% 이상 급등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러시아께 70% 이상이 스테인리스 강을 만드는데 사용이 되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공급량의 7%만이 다시 여기서 위에서 말씀드리면, 니켈 황화강에서, 그러니까 클래스 1 니켈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
이제 17%만이 배터리사에 공급이 된다. 이게 그리고 러시아는 전 세계 공급량의 약 6%를 공급을 하지만 많이는 하지 않죠. 근데 고순도 형태인 클래스 1 니켈 기준으로는 17%를 공급한다. 저희가 궁극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클래스 1 니켈이고 여기가 양극재로 가는 거기 때문에 봐야 되는데, 배터리에 쓰이는 니켈 기준으로는 전체로는 니켈 자체가 6%를 공급해서 뭐 별로 쓸모 없겠지, 뭐 큰 타격이 없다, 좀만 버티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화강, 산화강, 클래스 1, 2 니켈을 다 합하면은 6% 정도를 공급을 하는 수준이지만, 저희가 주요 깊게 공급을 받아야 할 클래스 1 니켈이 17%다. 그래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오른 겁니다. 급등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고, 참고적으로 산업별로 보게 되면은 이 빨간색이 배터리예요. 그래서 이쪽이 지금 비중이 많지가 않았는데 예전에는, 근데 요즘에는 5%가 17년도 5%, 25년도에는 21%. 이런 클래스 1 니켈에서는 굉장히 니켈이 배터리 쪽에 많이 나가서 중요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오르고 있다. 그래서 좀 더 뉴스를 말씀드릴 수 있으면, 원자재 수출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상품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러시아는 세계 니켈 수출의 10%를 차지하는 주요 원자재국이다. 거기서 좀 더 들어가면 클래스 1 니켈, 저희가 배터리의 중요한 니켈, 고순도 니켈은 17%다. 그래서 근데 그러면은 클래스 1 니켈이 이렇게 만들기 쉬운 거 아니냐라고, 이게 공급이 어려우니까 이걸 더 많이 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사실 그 공장 같은 게 만드는 게 뭐 4, 5년씩이나 걸린 거여서 지금 뭐 일부는 추진이 되고 있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고요. 이쪽은 클래스 1 니켈을 쓸 수밖에 없는 배터리 양극재향 니켈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 10년간 니켈 중 수요가 강했던 클래스 2 니켈 중심으로 생산을 확대해 왔었다. 개발도 6, 7년 소요된다. 산화강을 재련하여 클래스 1 니켈을 생산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 부분이 어떤 거냐면, 여기에 좀 쉽게 표현드리면, 이쪽에 이게 클래스 2 니켈이에요. 여기에 니켈 산철에서 좀 더 순도를, 그 재련 과정을 거쳐서 이 클래스 1 니켈, 그러니까 클래스 2 니켈에서 클래스 1 니켈로 좀 재련 과정을 거치면 이쪽 클래스 1 니켈로 바꿀 수 있다라는 이 논리인데, 이 부분도 지금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은 좀 더 상용화가 구체적으로 된 건 아니어서, 일단은 지금 클래스 1 니켈을 캐는데 의존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쉽지는 않은 부분이다. 지금 당장은 그런 부분이고요. 이게 왜 그러면은 그래 니켈이 오르면은 뭐 오르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여태까지 했었어요. 그 이유가, 양극재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긴 했습니다. NCMA 뭐 이렇게 있으면 NCM 이렇게 있으면 NCA 이렇게 뭐 양극재의 종류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니켈, 코발트 이런 것들이 워낙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소재사에서 그 배터리사에서 OEM 업체에서 판가 연동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실시간은 아니지만 최대한 그 판가 전이가 잘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 오르면 얘도 올려주고 이런 것들이 계약서에 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사실 오르면 오를수록 어떻게 보면은 그대로 판가 전이가 되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왜냐면 근데 또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100억의 생산을 소재를 받아와서 납품을 했었으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막 진짜 3배 올랐어요. 니켈 가격이. 그럼 뭐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니켈만 그대로 니켈처럼 올랐다고 하면은 300억이에요. 그럼 원래 예전에는 이 영업이익이 10%라면은 10억 남기던 거를, 매출이 지금 뭐 판가가 이렇게 올랐으니까 영업이익률이 뭐 10% 나오면은 30억 남는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원래는 이게 인상이 되면은 다행히도 그게 판가의 전이가 그대로 되기 때문에 더 좋은 거였었어요, 겉보기에는. 그래서 저도 뭐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좋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조삼모사 같은 건데, 양극재는 괜찮아요. 근데 삼원계가 흔들린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LFP 배터리하고 NCM 배터리하고
이거 워낙 많은 이 표를 보셨을 텐데 이 주요 원료가 이 싸구려 철이에요. 근데 NCM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국내 배터리 3사 이거는 좀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니켈 코발트 망간을 주로 하고 있고 당연히 주행거리가 지금 훨씬 더 잘 나가고 있고 다만 가격이 30% 싸죠. 예를 들어서 지금 2천만 원이면 배터리 하나 2천만 원이면 여기 뭐 1,600만 원 정도 1,400만 원 정도 수준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거리가 훨씬 더 NCM 3원계가 더 많이 나가고 있는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 주로 오늘 말씀드린 니켈의 가격이 폭등하면은 이 NCM의 가격이 폭등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잘못하면은 이게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지금 30% 가격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게 니켈 가격이 굉장히 비중을 큰 차지를 하고 있는데 뭐 40% 50%씩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게 되면은 당연히 테슬라를 비롯해서 다른 데의 업체 같은 경우 지금 배터리를 쓰고 있는 OEM 업체 같은 경우는 당연히 NCM보다는 LFP를 쓰겠죠. 물론 이제 LFP도 올랐긴 올랐어요. 리튬도 워낙 많이 다 양쪽에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니켈이 이렇게 오르면 LFP는 훨씬 더 상대적으로 가격적인 매력이 있어지는 부분이어서 양극재 자체는 괜찮은데 그래 양극재 회사는 뭐 단기간에 매출이 크게 뭐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러게. 근데 이 3원계 자체가 비중이 줄어들면은 양극재도 결국은 줄어들겠죠. 이 수요가. 그래서 이 조사모사다.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3원계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큰 이슈가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장기적인 얘기겠지만 이 폐배터리가 더욱더 중요해지겠죠. 이 광물이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이제 그 리사이클링을 해서 얻어갈 수 있는 광물이 중요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좀 간략하게 뭐 계산을 해보면 뭐 이거는 아무것도 뭐 여기에서 니켈, 코발트, 망간 이렇게 있고 리튬도 포함되어 있죠. 리튬 같은 경우는 뭐 아예 제외하고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이해되시게 LFP하고 NCM 3원계하고 가격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NCM이 훨씬 더 비싸요. 2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NCM 3원계는 그리고 여기 LFP는 1,400만 원이요. 그래 이 정도 예를 들어서 NCM 2천만 원짜리 좀 더 좋은 거 장착하고 거리 더 많이 갈래 라고 해서 NCM이 하고 LFP하고 어느 정도 양분되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LFP 배터리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양극재예요. 양극재는 1,400만 원에서 40%를 차지하고 양극재가 뭐 8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봅시다. 배터리에서. 그럼 800만 원에서 원재료 값이 뭐 워낙 비중이 크죠. 여기는 뭐 리튬도 포함되긴 하지만 단순 계산을 그냥 쉽게 계산해 보면 80%를 차지하고 한다면 이제 원자재 값이 640만 원 정도예요. 전체 배터리가 2천만 원일 때. 그러면은 원재료의 90%를 차지하고 이게 지금 NCM 같은 경우는 이 니켈 비중이 거의 90%에 이르고 있단 말이에요. 보시면 이게 보면 참 다 요즘에 양극재가 거의 80% 그다음에 고순도 지금 올라갈수록 이제 하이니켈 90% 또 더 92% 94% 이렇게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가 지금 80% 이상씩을 쓰고 있는데 뭐 90%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면은 니켈이 값이 이제 570만 원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전체에서. 그럼 580만 원 지금 막 2배가 하루에 되고 있다고 하면은 뭐 500만 원이 오르는 거잖아요, 거의. 오늘 하루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60%라고 하면 300만 원 정도가 올랐다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 배터리 가격이 지금 오늘 2천만 원에서 2,300만 원이 된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지금 제가 러프하게 했기 때문에 리튬 이런 것들은 다 빠져 있기 때문에 그 가공비 이런 것들 제외하고 뭐 많이 적게 나도 100만 원, 200만 원 지금 한 번에 오른 거예요, 하루에.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양극재 업체에는 단기적으로는 안 좋지만 나쁘진 않지만 뭐 어떻게 보면 뭐 이득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만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는 다만 이게 3원계 국내 3원계를 흔들어 버릴 수도 있다라고 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이게 지금 보통 배터리가 지금 20년간 계속 줄어왔었어요.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이게 지금 전기차의 가장 핵심이 배터리인데 배터리 가격이 계속 낮아져야지 이런 보조금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올해 처음으로 2021년도에 처음으로 반등했어. 원재료 값이 이제 해가지고 원재료 값이 워낙 많이 올라서. 그런데 여기서 더 오른다?
이렇게 되면은 전기차 보조금을 받더라도 굉장히 경쟁력이 흔들릴 수 있고, 특히나 이 LFP 배터리한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역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이제는 그 니켈 가격까지도 봐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물론 이제 전쟁이 빨리 종결이 되고 해야지 반대로 이게 오를 것이지만, 이게 회복이 저희가 주가가 회복이 될 건데, 오늘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지금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이미 알려진 뉴스긴 하지만 뭐 4천억 5천억 정도 투자한다는 이 GM 뉴스가 확정적으로 나왔는데, 뭐 이거는 그나마 뭐 포케가 조금이라도 오를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뭐 다른 데처럼 다 그대로 빠졌죠. 이거는 뭐 어느 할 나위 없이 국내 양극재한테는 굉장히, 국내 양극재뿐만이 아니죠. 사실 우리 삼원계 배터리가 위기가 올 수 있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이 가격은 빨리 안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배터리가 지금 더 오르면은 안 되기 때문에. 다만 이거를 뭐 팔고 다시 사고 그렇게 하기에는 또 전쟁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저도 뭐 오늘 뭐 사실 뭐 5천만 원 이상의 피해를 봤을 텐데, 뭐 정신적으로 충격은 좀 있지만, 예상치 못한 전쟁이 너무 심화돼서 자원 외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일단은 한번 뭐 지켜보고 한번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안정된다는 전쟁은 더 봐야죠. 뭐 어떻게 이거를 뭐 제가 신도 아니고 뭐 팔았다가 다시 샀다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건데,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이 배터리 가격은 안정이 돼야 되고, 니켈 가격은 어느 정도 천천히 올라야 된다. 충분히 감내할 만한 수준으로 올라야 된다. 이게 당연히 인간들이 이게 비싸면은 당연히 자원도 많이 채취하고 할 거지만, 이제 수요가 너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런 이슈까지 지금 나와가지고 굉장히 약간 좀 충격이 있는데, 네, 빨리 안정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전쟁이 또 안정화되면은 또 이제 니켈 가격도 급락하면서 또 이게 또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매도하시는 거는 좀 저희 뭐 어떻게 하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당장 어떻게 또 내일 더 심해져서 뭐 니켈 가격이 또 뭐 100% 오르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저 개인적으로는 뭐 그 포인트를 못 맞출 것 같아서 가지고 있는 거고, 네, 그 부분은 오늘 왜 이렇게 시장의 양극재가 흔들렸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쟁을 예상하는지에 따라서 좀 포지션이 다를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도 사실 니켈 가격까지 이렇게 꾸준히 트래킹하고 그러지는 않았었는데, 이제는 니켈까지도 트래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지만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원래 오늘 테슬라 2편 같은 영상 올리려고 했는데 워낙 이게 중요한 이슈여가지고, 네, 오늘 올려드렸습니다. 네. 그렇다고 이제 배터리 떠나시면 안 돼요. 이게 막 오늘 뭐 구독자분들도 떠나고 하는데, 이런 이슈는 뭐 어떻게 감내를 다 하면서 어떻게 투자의 리스크가 없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더 흔들리면은 흔들릴수록 저희는 더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혹시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